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뮤직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에 저는 시애틀 타코마 홍진TV 홍진입니다. 몸이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로 목소리가 좀 거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은 내 생애에서 제일 젊은 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괴로우시다도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을 했고 10월 16일에 열린 제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역시 세계 모든 언론들이 예상한 대로 시진핑의 3연임을 결정을 짓고 공산당 당장 공산당 헌법에 시진핑 주석의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와 시진핑 주석이 충성을 다하는 시진핑 주석을 영수반열에 올리는 모든 그 제반사항 두 가지를 당 헌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물꼬를 터버린 것이죠. 안전하게. 상하이 그때부터 벌써 다 준비가 돼 있던 것이죠. 그 전에 중국의 역사 결의 때부터 다 시진핑의 상연임은 다 준비가 돼 있었고 이 세계 언론이나 모든 그 여론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다 물밑 작업을 벌여오고 여론에 흘린 겁니다. 얘기를. 그리고는 요식행위로 그냥 이번에 20차 당대회를 한 겁니다. 제대로 정식으로 당장에 올리고 시진핑을 그 영수대회에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20차 당대회를 했는데 이번에 당대회에 포함되는 그 세 개의 인물 중에 마오쩌둥 당사오평 1인 체제 국부인 마오쩌둥과 개발정치의 국부인 당사오평 그리고 이번에 사회주의 시진핑 특색의 사회주의의 시진핑 세 명만이 중국 당 서열 3위에 오른 겁니다. 세 명만이 오른 겁니다. 이게 3위가 아니라 세 명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주석 자리에 올랐는데 이게 지금 시진핑이 마지막으로 낀 거죠. 근데 앞으로 또 다른 시진핑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벌써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중국 결의를 하고 나서 9월 10일에 상하이 협력기구 하면서 모든 초청국, 대화 상대국, 정의원, 준의원 다 모아서 그때부터 세계 여론의 물밑 작업을 시작하고 이번 10월 16일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당장에 공산당 헌법에 모든 걸 다 명시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대만을 뒤들어기면 평화적으로 성위로지 무력 행사도 불사하겠다. 그걸 헌법에 그냥 규정을 해버립니다.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다. 이제는 이게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지 무력도 쓸 수 있다는 말을 헌법에 넣어버린 겁니다. 이게 물을 보듯이 뻔한 걸 들어오는 게 앞으로 남중국이나 모든 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사건건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있던 리커창 주변에 리커창 총리 모든 왕창 모든 그런 공청당 공산청년단 호진타오 주석의 호진타오 주석의 공산청년당의 인물들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새로운 새 판으로다가 이게 지금 짠 겁니다. 모든 일정을 리칭 그 다음에 당세상 리시 왕후닝 리시 이 총리가 이제 이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이야 리커창이 경제 정책을 실패했다고 그래갖고 경제 정책 실패야 잠잠히 간간히 흐르던 암살설 시진핑의 잠적설 그런 걸 잠시시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그걸 없애버리려고 이번에 리커창을 말이 은퇴지 이게 하방이거든 다 하방시켜버리고 시진핑의 시준러들만 다 모아가지고 누구도 노를 수 없게 헌법으로 공산당이잖아요. 헌법으로 주석을 정했으면 누구도 다 충성하기 노를 할 수 없게 노를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도
이게 집단 정치 체제로 후진타오 전 수석의 공산당 청년 그 무리들이 시진핑 주석을 견제했다면 이제는 견제할 세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왜냐면 지금 이번에 25명의 중앙위원과 7명의 상무위원들이 7명인데 거기에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공청장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싹 배제돼 버렸어요. 싹. 그래서 전부 다 시진핑의 사람들로 다 채워진 겁니다. 이게 이번에 그 전당대회 마지막으로 폐의하면서 이게 후진타오 주석이 자리를 떴는데 거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아요. 근데 그건 뭐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좋아서 나간 건 아니고 몸이 아파서 나간 건 어디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말을 많은데 뭐 자세한 내용은 누구도 뭐 그 주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겠죠. 근데 아무튼 뭐 좋게는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번 중국 공항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왕이 외교부장이 식상 8화인데 원래 67세 8세가 넘으면 은퇴한다는데 이번에 또 그 중앙위원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즈음에서 왜 미국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3년임에 땡큐를 했는가? 그 유명한 그 블리츠상 받은 미국의 그 한 저널리스트가 얘기했더라고요. 시진핑 정권은 경제 정책에 실패했고 왜 시진핑 정권이 부르짖는 경제는 획일적인 경제, 민간 기업의 주도가 아닌 국방 그 국영기업을 견제로 한 그 기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영기업을 100% 넘게 120%를 가동해도 민간 기업의 80%밖에 생산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뭐 모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시진핑 주석이 또 사면임을 하고 그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니 이미 한번 시진핑 주석은 경제 정책에 10년 동안 실패를 했어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리커창 총리가 뒤집어 쓰고 이번에 뭐 다 겸사겸사해서 하방을 했고 은퇴가 아니라 그냥 표지를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또 3연민하고 영구 집권을 물론 길을 열어놨지만은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획일적인 그 경제 뭐 정책 가지고는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땡큐를 넣으시고 또 하나는 중국은 한 번도 외국의 군대를 파견한 적도 없고 외국을 위해서 군대를 전쟁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 경험이 전무합니다. 전쟁은 훈련과 물자와 군인의 정신을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번도 중국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비대칭 전략, 이게 한마디로 해서 미국과 서방 세계가 생산하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한다. 그래갖고 비대칭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비대칭 전략의 무기가 겨우 항공모함을 폭발시키는 얼음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해결이 안 나요. 왜? 사실상 전 세계 컴퓨터를 아우르는 헤드코어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 참여하고 뭐 영구 집권을 하더라도 걱정을 않고 오히려 땡큐 이게 경제 발전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미국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땡큐를 한다고 그 미국의 저명한 카르니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했냐면 이번에 그 공산당 대회 할 때 중국의 큰 기업들이 19차 2017년 대회 때는 24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도 다 뛰고 차 뛰고 붙고 18개 회사만 참여했어요. 더군다나 그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은 탈세로 3조 탈세 먹고 그대로 아주 딱 은둔히 하고 공식 석상에는 아주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딱 취임하자마자 홍콩의 모든 중국에 대한 증시가 평균적으로 6%가 다운됐어요. 크게는 18.8%부터 작게는 12.8%까지. 증권이 그만큼 그냥 폭락을 해버렸어요. 홍콩 증시가. 그게 한마디로 해서 시진핑 주석의 연임을
한마디로 이 경제가 다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땡큐를 한 겁니다. 왜? 아무리 당헌에 뭐 공산당 헌법에 대만을 집어넣어 대만에 하나의 중국을 집어넣었던 무슨 미국을 뭐 제1의 경제대사 삼았더니 아직까지는 모든 과학과 경제와 국방과 경험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올 수 없고 더더군다나 땡겨놓은 이유는 경험이 없는 데는 모든 세계의 모든 국제관계에서는 경험이 1등입니다. 경험이 없는 그 세계 역사의 그 국제관계에서는 한마디로 빵점이에요. 어디 내줄 수 없어. 예, 경험이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알아야 면장하지. 그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취준점이고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시진핑 3년임에 땡큐라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마디로 하나의 중국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시진핑의 3년인과 또 영구 접근의 물꼬를 튼 것이 과연 행운일까 뭐 최악의 악수일까는 두고 봐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지금 중국의 노동력의 34%가 고중학교 졸업생입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하물며 문맹도 있어요. 한마디로 경제적인 실패를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실패라고. 왜 그러냐면 멕시코나 아르헨티나가 고졸 그 평균 프로테이지가 82%입니다. 물론 뭐 긍정이 학력으로 좌우지는 않겠지만은 한마디로 내일이 없는 교육 정책, 경제 그런 것들이 미국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에 땡큐는 또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앞으로 미중 간의 국제 관계가 어떻게 시진핑 주석의 3년문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참으로 앞으로 국제 관계, 미중 관계가 참 궁금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 모든 국제 관계에서도 경험이, 능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관계로 혹시라도 좀 불편하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더욱더 감사하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